버블 경제, 미국은 버블 경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보다 15만 5천 명이 늘었다는 거야.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죠?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8%, 30년물은 5%. 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4.8% 5%면 뭐 주식 투자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채권을 사겠죠. 많은 돈들이, 기관 돈이나 뭐 펀드의 돈들이,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을 했죠. 1%대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도 사겠어요? 3%인데 안 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도 팔고, 미국의 국채를 사겠죠. 미국의 10년물을 사면 4.8%, 뭐 5년물을 사면 한 4.2%는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3%밖에 안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를 팔고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자금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가 약세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좀 아셔야 돼. 그죠? 지금 돈의 흐름이 이렇다. 미국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서 미국의 주가를 올리고 버블을 만들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들이 엔비디아, 뭐 AMD 이런 주식들이 폭락을 한 거죠. 자, 미국의 국채가 8bp, 그러니까 거의 뭐 4.1에서 4.76, 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채권이 폭등한 거예요. 자, 이미 이 증시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레미 시갈은 2025년 중 추가 금리는 없으며 10년물 금리가 5%를 쉽게 돌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인상되면 이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이 와요. 우리가 작년에 시장에 커다란 충격이 온 게 뭐예요? 그죠? 캐리 트레이드잖아요. 그러면 일본도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조만간 금융시장에 대폭락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 지금 추세로 보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의 버블이 문제예요. 버블이.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많이 들어갔죠. 이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아요. 버블에 들어가 버렸어요. 버블에.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는 미국 주식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팔아가지고. 자, 이 미국 주식의 시장의 힘이 뭐냐면, 일단 미국은 강달러를 만들어놔요. 그죠? 강달러를 만들어놔야 미국으로 돈이 유입되는 거예요. 약달러면 안 들어요. 우리도 원화가 약세만 안 들어오듯이 미국도 강달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 들어와요. 그죠? 세계 각국에서 모든 그 화폐가 다 들어오는 거야. 달러를 바꿔가지고. 근데 또 미국이 들어올 만한 매력이 뭐냐면, 이 반도체 이 AI 기술은 미국이 또 세계 탑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급등을 하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이 돈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여기서 결국은 뭐가 됐어요? 버블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테슬라 같은 거, 100달러 같은 게 지금 뭐 400달러가 넘었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얼마나 많이 올랐고, 뭐 구글은 또 얼마나 많이 올랐고, 애플은 또 얼마나 많이 올랐고, 다 거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거품이 결국은 이대로 놔두면 거품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거 고용 일자리가 나오니까,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니까 금리는 없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 여러분, 금리가 급등하면 그동안 저금리로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뭐랄까요, 쫄딱 망하는 펀드들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매도도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대비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돼. 미국의 이 버블 경제 충격이 결국은 세계 금융시장에 한번 커다란 회오리를 칠 가능성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흐름을 볼 때,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폭등한다. 자, 그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3%대 금리의 정부 부채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인들에게 파는 거라고 그래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1,000억 원어치 청약을 했는데 잘 안 팔렸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10년물이고 30년물인가? 그렇게 있는데 너무 기니까 개인들이 잘 안 사는 거죠. 금리도 5%는 모를까 3%대 금리니까 잘 안 사겠죠. 그래서 국채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국채를 개인들한테 이렇게 판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너무 많이 발행을 하는데 그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에게 소화가 안 되니까 개인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 자, 10년물은 또 2.6%, 20년물은 2.75%. 그래서 가상금리를 더해서 3.1, 3.2, 요 정도의 금리라고 그래요. 잘 안 팔린다라는 거죠. 국채가 잘 소화가 안 된다. 올해 우리가 한 220조 정도 발행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소화하기가 쉽지 않겠죠. 3.2%대 내놓는데, 미국은, 4.76이야. 그럼 미국 가서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죠? 올려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죠?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할 거고, 우리도 금리 인하 하기가 쉽지 않아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집을 샀잖아요. 그죠? 올 10월 달에. 사신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꼭지 잡은 거죠.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샀는데, 내년에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거야. 오히려 금리를 올릴 상황이라는 거야, 올릴 상황.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영업자 폭망, 그리고, 내수 폭망, 그리고 기업들 부도, 건설사들 부도, 그죠? 아주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이네요. 그죠? 결국 그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예요. 그죠? 미국의 금리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들이 이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지, 미국 채권으로 들어갈지, 주식으로 들어갈지, 그리고 금리의 결정에 따라 세계의 금리도 결정이 되고, 세계의 금리 결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갚아야 될 펀드들도 생기고, 청산할 펀드들도 생기고, 대규모 매도 사태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전제로 두시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지금도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저희가 거래하는 단지도, 거래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 가게 구성원들이 전부 다가,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어요. 자신의 수입에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또 버티기 힘들어서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집합 건물 경매가 5만 건을 넘었다는데, 잘못하면 올해는 7만 건, 8만 건까지, 그죠?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은 폭락, 그죠? 시간이 갈수록 폭락. 절대로 올해는 매수 타임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매수 타임을 잡더라도 하반기에 한번 떨어지는 각도와 떨어지는 폭을 보시고 잡으셔야지. 절대로 상반기에 중반기에까지 철저하게 관망을 하실 필요 있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금융시장이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의 원인은 금리다. 그죠?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그죠? 작년에 생각했던 금리 인하 물 건너가고 오히려 금리 인상, 그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단계로 갔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기준금리는 뭐 3%대인데 여러분들 전세대출 받거나 담보대출 받으려면 가상금리가 한 1.5 이상 붙어요. 1.5, 1.7부터. 그죠? 그것만 봐도 돈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죠?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야. 예전에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돈이 뭐 저금리 때는 많았지만 지금은 돈이 굉장히 귀한 시대예요. 그만큼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돈을 우리가 가볍게 또 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은행 입장에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